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에코프로 BM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코스닥,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아제끼는지, 일단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말간 있었던 또 무디스 신용강등 관련 이슈가 또 시장에, 대바람부터 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같이 밀려 내려간 모습이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다른 업종이 강했냐? 뭐 그것보다는 확실히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블랙 테마 위주로 돈이 들어가고 뭐 딱히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사실 없는 그런 하루긴 했습니다. 그래도 수급을 보면은 약간 좀 그래도 개인들의 매도가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관들은 여전히 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일단 보면은, 제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좀 덧붙여서 나가는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4월이죠. 네, 저번 달 기준으로 양극재 수출 동향을 한번 봤습니다. 먼저 수출 수치를 보면요. 4월 한 달간 국내 양극재 수출은 약 4억 3천만 달러. 수출량은 1만 9천 톤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즉 3월 대비해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5% 정도. 네. 수출 단가도 4.4%로 하락을 했어요. 네. 첫 번째 리튬 가격 하락하면서, 두 번째 중국발 공급 과잉이 계속되면서 가격 부담이 커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역시 계속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어떻게 보면은 허들 자체가 여전히 지금 중국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부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양극재 소재별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 NCM 계열, 망간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6% 출하가 늘어난 반면에 알루미늄, NCA 계열은 무려 40% 이상 감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M 계열이 16% 늘어나 봤자 지금 A 계열이 4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2배 이상 감소한 거죠. 네. 특히 LNF랑 에코프로 BM 중심의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LG 엔솔하고 SK 온향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반면 SDI의 부진으로 BM하고 퓨처M A 수출은 위축됐어요. 네, 근데 A 수출이 40% 이상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SDI의 매출 비중이 약 70%가 되죠. 네,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이 늘어난다 한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계열이 2배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위축됐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도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양극재 업체 간의 격차는 확실히 좀 이제 좀 뚜렷해지고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나마 사실 에코프로 BM이 다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평가를 하긴 합니다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업계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첫 번째, 현재 양극재 업체들의 가동률이 20에서 5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지금. 이미 LNF랑 LG화학은 대규모 증설 투자를 멈춘 상황이고, 그나마 BM하고 퓨처엠만 국내외 공장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마다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거겠죠. 결국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가동률이 올라가 줘야 되죠. 지금 여전히 20에서 50%에 머물러 있는 가동률이 올라가 줘야 되고요. 올라가 줘야 되고, 또 뭐예요? 중장기적인 실적에 대한 컨센을 좀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이유 없이 높여라 이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높여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예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늘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배터리를 탑재한 신차도 좀 제한적인 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재고를 쌓을 필요가 없다라는 심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 촉진 정책도 좀 부재한 상황. 이런 것들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그럼에도 뭐 기회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뭐 ESS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달려 나가줘야 되는, 이걸 좀 메꿔줘야 되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이 좀 부정적인 건 맞아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건 맞다. 때문에 이 가운데서 누가 전략적으로 수요를 선점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많이 늘어서 공장도 팽팽 돌려서 수출도 많이 하고 매출도 많이 나와야 거기서 또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결국 지금 숫자로 보여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현재는 좀 아쉬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상승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뭐 다른 삼성 SDI도 보시면 지금 저점 계속 이탈시켜 버리고 있는 모습이고, 포스코 퓨처엠 역시 뭐예요? 전저점까지 또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특정 종목, 2차전지 특정 종목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뭐예요? 이건 좀 구조적인 산업에 대한 이슈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여전히 10만 원을 넘어가면 10만 원을 붙이고 10만 원을 깨면은 다시 10만 원을 갖다 붙이는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점을 잡아주는 흐름,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저점을 잡아주는 흐름을 보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영대TV, 여러분들 또 텔레그램 들어와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주말간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무디스 신용 관련한 얘기였죠. 이 부분들 도대체 이게 뭔지, 신용이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라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저희도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뭐 저번 주에 보셨겠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로 최대 65% 이상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규 또 종목으로 또 열심히 또 수익 내기 위해서 신규 종목들을 편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미리 또 받아보실 분들은 텔레그램 하단에 보시면 이벤트 미리 확인하기, 허브와 매매 시작하기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관련한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